오늘은 정신질환의 종류 19번째 시간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박원희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것은 여러모로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가운데 성격 장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성격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개의 특정 성격 장애가 존재합니다. 성격 장애란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지속적인 유형을 의미하며 만연하고 경직되어 있고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적 성격 장애, 그리고 괴상하고 편벽된 특성을 보이는 A군 성격 장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성을 지닌 B군 성격 장애,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성의 C군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일반적 성격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격 특질은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환경과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고 관계하고 사고하는 지속적인 유형입니다. 오로지 성격 특질이 경직되고 부적응적이고 현저한 기능 손상과 주관적인 고통을 야기할 때만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내적 경험과 행동의 지속적인 유형을 말하며 진단 기준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장기간의 기능 양상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고 특징적인 성격 특질이 성인기 초기 전까지는 명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발달과 경과를 살펴보면 보통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A군 성격 장애입니다. 괴상하고 편벽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중 첫 번째 편집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불신과 의심이어서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현성 성격 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 반복적으로 유리되고 대인관계에서 제한된 범위의 감정 표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입니다. 이러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조현형 성격 장애입니다. 진단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현형 성격 장애 환자들은 친분 관계를 급작스럽게 불편해하고 그럴 능력의 감퇴 및 인지 및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및 대인관계 결함의 광범위한 형태로 이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영역은 B군 성격 장애입니다.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중 첫 번째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지속적인 행동 양상이며 이것은 아동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라고 명명되기도 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특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임상적 평가를 통한 정보를 다른 주변에서 얻은 정보들과 통합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품행장애의 주요한 행동적 특징들은 다음 4가지의 범주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 파괴, 사기 또는 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입니다. 반사회적 행동 양상은 성인기까지 지속됩니다. 두 번째, 경계성 성격 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광범위한 형태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실제적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또한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 관계의 양상을 보입니다. 자기 이미지 또는 자신에 대한 느낌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체성 장애를 보입니다. 환자는 자신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의 충동성을 보입니다. 환자들은 반복적인 자살 행동이나 제스처, 자해 행동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연극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만연하고 과도한 감정성과 주의를 끄는 행동입니다. 이 양상은 청년기에 시작되고 여러 상황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외모와 행동은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입니다.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사용합니다. 지나치게 인상주의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형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자기 극화, 연극성, 고장된 감정 표현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주요 특징은 과대성, 숭배 요구, 감정이입의 부족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있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성을 지닌 C군 성격 장애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회피성 성격 장애로 주요 특징은 사회관계의 억제,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의존성 성격 장애의 주요 특징은 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이별 공포를 초래하며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의존적이고 복종적인 행동들은 돌봄을 받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아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주요 특징은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돈, 완벽, 정신적 통제 및 대인관계의 통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광범위한 양상으로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DSM-5에 따른 정신질환의 종류 중 성격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태성욕장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